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성탄절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주님 다지면서 꾸준히 함께 성장해 보시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친구, 연인,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5에서 7% 변동이 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죠. 이 QCP가 본 연말 시장인데요.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약 3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의 대규모 옵션과 이 블랙록이 운용하는 IBIT의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된다라는 거.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방향성 없이 그냥 미온적인 상승과 하락, 이런 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치가 있습니다. 일단 2025년 자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여유롭게 연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국에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수장이 교체가 됐네요. 지금까지는 캐롤라인 팜 직무 대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임기를 마치고 기관을 떠났고요. 친크립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 SEC 위원이었죠. 마이클 셀리그가 이제 CFTC의 완전한 수장 자리로 올라와서 취임을 했다. 앞으로 SEC뿐만 아니라 이 CFTC에 대한 움직임 또한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시중은행들의 스탠스가 조금씩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이란으로 하나은행이 선두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융의 대전환을 시동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부터 태스크포스를 신설했고 많은 파트너들과 POC 개념 증명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업비트의 모회사죠. 두나무와도 손을 잡으면서 해외 송금 분야 외환 업무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비트고 잘 알고 계시죠? 서클과도 손을 잡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강화시켰고 비트고 코리아를 만드는 부분에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지분 투자를 단행했었다. 이제 우리나라 역시 기관급 커스터디 시장이 재편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상자산 법률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등등 선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회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이미 비트고 코리아 같은 경우는 ISMS라고 하는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을 받아놨고 지금 현재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죠. 금융당국 산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씩 체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역시 최근에 미래혁신그룹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시중 5대 은행, 6대 은행들이 점점 크립토 산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호주에도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비둘기파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2년 만에 분기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4%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크게 올라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ISM 지수가 새롭게 나오게 됐을 때 50을 돌파하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유동성 사이클이 밀리면서 비즈니스 사이클 역시 조금 후행성으로 찾아오는 듯한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차기 연준 의장이 정해지는 과정에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시장이 좋을 때 GDP가 잘 나와도 금리는 내려야 된다.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면 탈락시킬 것이다. 꾸준하게 돈을 풀 준비를 뒷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GDP가 잘 나오면서 경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증시,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하락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일 나왔었죠. 이런 트럼프의 법칙으로 규정이 되면서 금리 인하, 돈 풀기 장세, QE, 연준의 양적 완화의 시작 타이밍을 우리는 천천히 고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2015년을 돌아보면 결제 관련 기업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몰렸다라고 하면서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는 암호화폐, 이 크립토 섹터가 가장 크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죠? 결제 기업들은 전년 대비 1000% 넘게 성장하면서 62억 달러 투자를 유치받았고요. 서클이라든지 피겨,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프라가 크게 확장하면서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와 같은 이런 주요 결제 네트워크들이 크게 부상을 했다. 또한 리플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RLUSD 크게 주조량이 확대되면서 크립토 결제 회사로의 간판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약 40억 달러 정도의 돈을 퍼부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회사들, 커스터디 회사, 재무 회사 등등 M&A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단행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할 수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속 순유출이 나왔었죠. 이더리움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XRP, 솔라나는 ETF에 대한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순유입도 나왔다가 순유출도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중장기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런 비트나 이더, XRP, 솔라나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거고,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 왔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오를 수 있는 반등의 영역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 순유출이 최근에 좀 나왔었지만 역시나 AUM 기준으로는 토탈 1200억 달러가 넘어간다.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나 크립토 시장의 현물 ETF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대략 70에서 85%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처럼 아직까지 알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펀더멘탈은 꾸준히 강화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기관 대상으로 네이티브 XRP 대출 서비스를 도입시키면서 점점 유동성을 강화시키고 잠기는 XRP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사는 최근에 XRP 레저 원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대출, 토큰에 대한 확장 기반을 마련해 둔 바 있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멀티퍼포스 토큰 역시 꾸준하게 오류 수정을 하면서 XRP의 유틸리티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들이 입체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XRP 현물 ETF 잠깐 확인했을 때 잠겨있는 XRP의 수량 자체가 벌써 7.3억 개가 넘어갔다 볼 수가 있고요. 토탈 AUM 순유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죠. 벌써 13억 달러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나리 캐피탈을 필두로 해서 2NN쉐어즈,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쭉쭉쭉 나오고 있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움직임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또한 여유롭게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실물 금값도 은값도 잘 오르고 구리까지도 폭등을 했잖아요. 또 미국 주식만 미뤄보더라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암호화폐 시장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많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장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탈한 이후 갑작스럽게 시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우리는 선택한 코인의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코인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 조작이다. 뒤에서는 순환매가 대기 중에 있다. 아직까지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까지는 흘러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들은요, 오히려 매집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7년 만에 최악의 4분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 기관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하자. 그 부분의 일환으로 반예크 역시 내년에는 암호화폐 시장 최고 성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매수하고 있다.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온 기사고요. SEC와 CFTC 세대 교체 이후에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구세계 자산의 새로운 경제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구조적 변화와 펀더멘탈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된다. 하루하루 캔들의 색깔과 숫자에 일일비하게 되면 길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으면 희망 고문, 기우제 지내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슬슬 XRP로 은퇴를 준비하는 이런 기관의 움직임 또한 나와지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도 리플 XRP에 진정성 있게 투자하면서 조금씩 나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미 연금 IRA와 ETC 마이닝과 함께 이 AI 퀀트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 인프라를 만들고 모델화 시켜가지고 전략 리서치뿐만 아니라 XRP의 복리 효과, 이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미 연금의 AI 퀀트 전략의 커스터디는 앵커리지 디지털이 맡고 있다라고 하네요. 꽤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 또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이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잘 설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파이를 활용한 이자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죠. 도플러 파이낸스와 플레어 네트워크. 이 플레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투자사관학교에서 좀 직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도플러 파이낸스의 이자율이 대략 연 3% 정도가 되죠. 최근에 SBI 그룹도 도플러를 채택하면서 점점 기관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AI를 활용한 봇 트레이딩,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연 10%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델링이 많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차트를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물 트레이딩은 좀 멀리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항상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나의 코인을 잘 지킬 수 있는 비전 투자자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